우리 아이들이 보통 아플 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가장 흔하게 열과 구토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열과 구토 때문에 병원을 갔다가 하루 만에 목숨을 잃은 아이가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변호사님? 네. 이번 사건은 6살 된 아이가 급성 위염으로 입원한 지 하루 만에 안타깝게도 사망한 사건입니다. 여느 아버지들은 자식들의 모습을 바라만 봐도 행복하다지만 아버지 김기우 씨는 미안함이 앞섭니다. 아들은 영상 속에서 영원히 6살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2년, 아버지에게는 악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 병원에 간 것이 잘못이죠, 사실은.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은 것을 생각하면 김기우 씨는 지금도 그저 허망할 뿐이라는데요. 5일 동안 계속된 열과 구토 증상이 나아지지 않던 아이는 집 앞에 있는 한 소아과의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시키고 나서 검사를 다 했단 말이에요. 뭐 피검사부터 다 했겠죠. 병원에 딱 입원시켜놓으면 우선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입원했는데. 입원한 지 바로 다음 날 아침 엄마가 의사를 급히 찾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호흡을 멈추고 맥박 또한 뛰지 않았다는데요. 엄마는 간호사에게 위급한 상황이니 의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지만 출근 전이라서 만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맥박이 안 뛰는데요? 출근 시간에 맞춰서 도착한 의사, 엄마를 따라서 병실로 향하는데 이때 아이의 심장 박동은 이미 멈춘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너무 멀쩡한 놈이었으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의사도 말을 못해요. 그래서 애기 엄마가 경황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막 119도 자기가 불렀다고. 아빠 품에 안겨 119 구급대원들과 함께 인근 대학병원으로 향했지만 아이는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가족의 품을 떠났습니다. 똑바로. 시작 숲속을 걸어요 산새들이 노래하는 길 아니야 이거야. 동생님 얘기를 아무도 안 해. 꿈에 일비가 나타났다고. 살았을 때 꼭 누나야 누나야 쫓아다녔는데 누나야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웃는 걸 봤대요. 그 이후로 이제 한마디도 안 해요. 갑자기 아이의 심장이 멎은 이유를 찾기 위해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네, 결국 아이가 죽은 이유가 죽고 나서 밝혀졌는데요. 사인이 뭐라고 밝혀졌죠, 박사님? 부검 감정서에 의하면 사망한 어린이의 사인은 급성 림프구성 심근염으로 밝혀졌습니다. 뭐가 어렵습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외부의 균들이 온몸에 침입을 해서 병을 일으키고 그 이후에 온몸의 면역 체계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면역 체계의 변화가 심장세포를 공격을 해서 이것이 정상인 심근세포인데 이렇게 변합니다. 보라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림프구가 침착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심장 근육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부전으로 사망에까지 이룰 수 있는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가 병원에 올 때는 호소했던 증상이 열과 구토였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은 결국 림프구성 심근염의 증상 중에 하나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급성 림프구성 심근염의 증상은 보시다시피 토하고 싶은 것, 실제로 토하는 것, 열나는 것, 배 아픈 것 이러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상은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이 몸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증상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증상만을 가지고 심근염을 진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심근염이라는 거를 진단을 했다면 어떤 처치가 필요한가요? 이뇨제를 써서 폐에 물이 찬 걸 빼주고 심장을 잘 뛰게 하는 강심대 같은 거를 썼더라면 증상은 호전시킬 수 있었겠습니다. 심근염을 진단하기 어렵다지만 아빠는 아이를 방치한 의사의 행동에 억울한 입장입니다. 저녁도 아니고 오전에 퇴근을 했더라고, 제가 알아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입원했다는 것은 저녁에 의사가 와서 검진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회진을 돌아야 하잖아요.
의사가 회진도 안 들고 어떻게 퇴근을 할 수가 있냐. 입원 직전에 한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388로 정상 수치인 40을 훨씬 넘었는데도 처치가 없었습니다. 간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 애가 열이 있으면 그럴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 아이의 심장이 멈춘 뒤에야 아이 앞에 처음 나타난 의사는 심폐소생술을 하고 아이를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의사가 한 것은 우리 아들한테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병실만 갖다 놓고 자기들 수액만 맞췄을 뿐이고. 사망하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과 구토 증세에 시달려 약을 처방받아 왔지만 아이는 아무런 호전이 없었습니다. 자, 지금 A 의원과 B 의원 병원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급성 위염으로 진단을 받았단 말이죠. 네네. 의료 과실 여부는 지금 어떤 식으로 판단이 되고 있나요? 네네. 이 사건 일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예. 두 가지 정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우선 첫 번째로는 전원 의무 위반이 문제가 되는데요. 우선 23일과 25일 날 똑같은 급성 위염으로 예. 약물을 처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환자가 다시 입원을 할 때는 예. 기존에 어떤 치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병이 있는 것이 아닌지 예. 이런 부분을 검사하기 위해서 의원급에서 입원시킬 게 아니고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시켜서 추가적인 검사를 하도록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 다음은요? 번째로는 경과 관찰이 문제가 됩니다. 예. 환자를 입원을 시켰으면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켜봐야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의사가 오히려 퇴근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요? 그럼으로 인해서 밤에 야간에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을 전혀 관찰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심정지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경과 관찰을 소홀히 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가 심정지가 일어난 이후에 의료진의 응급 대처, 이거는 문제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자, 간혹 기록지를 보시면 8시경에 환자가 안 좋아지고 난 후에 8시경에 에피네프린이 한번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8시 8분에 에피네프린이 또 한 번 들어가 있고요. 19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심정지 시에 쓰는 에피네프린이라는 약은 심장을 뛰게 하는 심폐소생술에서 가장 중요한 약물입니다. 그래서 대개 심폐소생술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처치 오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에피네프린 얼마를 3분 내지 5분마다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주세요.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예. 너무 띄엄띄엄 줬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은 만국 공통의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시간보다 훨씬 늦은 겁니다. 예. 이것을 봤을 때 이 심폐소생술은 잘된 심폐소생술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응급처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송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예, 저희가 CCTV를 보게 되면 예.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그 상황에서 흉부 압박을 안 한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흉부 압박은 심폐소생술에서 가장 중요한 처치 중에 하나입니다. 심장이 뛰지 않는 어린이한테 그것을 5분 이상 안 했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법적으로 이번 사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형사사건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이 났고요. 아, 그런가요?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형사사건에서는 무혐의가 났는데 민사에서는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가 있기는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자면 형사사건에서는 유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범죄에 따라서 사형까지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죄를 내리려면 확실해야 됩니다. 하지만 민사는 결국 손해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법의 정도를 좀 더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더라도 민사에서 승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TV 의료 분쟁 차트에서는 내가 억울한 의료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닌지 고민하는 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